당신이 온 영국은 어때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천천히 도미노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죠. 이건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메시지가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 제가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우리가 반유대주의와 싸운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강화시키고 우리 정체성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스튜디오에는 제 친구 사미 야후드가 함께합니다. 그는 뛰어난 활동가이자 힘을 통한 평화 창립자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미 야후드. 정말 감사합니다. 플로에르 비 오는 날 텔아비브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발요. 이게 영국식 방식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제 집에 온 기분이죠. 사미 야후드. 지난 몇 년 동안 해낸 활동에 비해 꽤 젊으시네요. 영국에서의 성장 과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현재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플로에르. 힘을 통한 평화의 세 가지 기둥은 제 이야기이자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관점 감사, 용기로 시작됩니다. 제 관점은 저는 런던에 매우 편안하고 보호받으며 끈끈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비교적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 최대 유대인 학교에 다니며 유대인 정체성과 안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16살이 될 때까지 제 주변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 런던의 거품에서 살고 있군요. 여러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게 해요. 더 넓은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과보호받고 끈끈한 유대인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갔어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마지막 2년쯤 되는 거죠. 대학 이후가 아니라요. 그리고 런던 밖의 영국 생활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 경험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진짜로 알게 됐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자급자족 환경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관점이 저를 크게 흔들었고 믿게 했어요. 저는 제 유대인 정체성과 이스라엘과의 연결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 개인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9살이나 10살 때 킥복싱을 배웠거든요. 몇 년 동안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호막을 벗어나 이 건물에서 나만 유일한 유대인임을 깨닫고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셈이 유대인들이 이룬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의 자유와 풍요, 그리고 풍족함이 있는 서구 사회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인류 역사는 주로 폭정, 비참함, 야만성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민지화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역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넓은 사회 안에 있는 유대인 사회는 기적이죠. 거의 맞아요. 우리는 자급자족하며 서로 돕고 유대인 가게에서 비싸도 서로를 위해 구매해요. 항상 연줄이 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사회외에선 그런 경험이 드물지만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불행히도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공동체적 삶이 멈추고 붕괴된 것입니다. 미국에선 교회가 부족한 공동체 생활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서구 문명의 역사는 그런 공동체들, 즉 자연스러운 공동체들이 해체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그 공동체에 머물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수천만, 수억 명에 달하니까요. 유대인 공동체는 망명 생활로 인해 매우 끈끈하고 소규모였으며 생존 본능 때문에 당열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한 이유는 이런 사치와 특권, 자유, 풍요로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고난을 겪으며 이를 쌓았고 삶을 편하게 하려고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억 명이 넘는 인간이 존재했지만 현재와 같은 자유와 풍요를 경험한 사람은 12, 10억 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유대인 사회를 떠나며 느낀 건 제 유대인 정체성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잘 이해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유대인 학교에 다녔지만 유대학에서 시위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단지 내용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저는 바로 히브리어를 스페인어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몇 년 전, 저는 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네, 세 가지 기둥 중 첫 번째는 관점이라고 하셨고 런던에서 자란 당신의 시각을 공유해 주셨죠.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관점, 감사, 용기, 이 중에서 감사는 저에게 찾아온 것이고 제가 믿기로는 자신에게 관점을 부여한 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과 자기 방어를 통해 제 안전, 정체성, 집단,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유럽 최대 유대인 학교에 다니다가 건물에서 유일한 유대인이 되는 극단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3년 세계 여행을 떠나 6개월간 일을 쉬며 이집트 등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호텔방을 빌릴 수 없으며 가족 식탁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 하나의 자유입니다. 그런 면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가면 경제적 특권이나 풍요로움이 궁금하다면 멕시코를 추천합니다. 한 달 머무는 동안 그곳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 10분의 1뿐인데도요. 네, 저도 동의해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돈이 일정 수준까지는 행복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행복의 가장 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게 진정한 순수한 행복이죠. 사실 우리 유대인 현자들의 가르침에도 있듯이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유대교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여기 이스라엘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방과 달리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남고 계속 번영하며 우리 자신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남고 번영함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용기를 줍니다. 10월 7일에 지휘관이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는 10월 7일에 당신이 했던 어떤 행동이든 이 나라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세부터 시작된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세대는 10월 7일 전에는 의심받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10월 6일에는 그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 말은 이 나라의 모든 대도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전에 친구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프랑스 유대인들의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의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이 없고 나치 점령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그들은 헛간에 숨거나 지하에 숨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합니다. 영국이나 호주 유대인들은 그런 경험을 잘 모릅니다. 프랑스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 탓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의 미래를 보여줬고 프랑스 유대인들은 점점 더 종교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가족도 그곳에 있어 이스라엘이 집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이민자들이 텔아비브의 좋은 레스토랑, 빵집, 맛있는 빵, 더 나은 패션을 가져다 준 점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3이 이제 당신의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힘을 통한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세 기둥 덕분에 힘을 통한 평화가 조직으로 존재하는 거죠. 맞죠? 디아스포라에서 정체성이 부족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물론이죠.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같은 안락한 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거품이 있습니다. 로켓 경보를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치스러운 거품 속에 산다고 느낍니다. 정체성의 부재와 당연시 여김, 안락함의 문화를 감사와 책임, 책무,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의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문화와 사회의 쇠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시도해왔고 위에서 아래로 우리 문화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해왔습니다. 이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면 개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직업이 있고 변호사로 일하거나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우리 문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와 소통하고 캠퍼스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잖아요. 당신의 영상 중 일부는 입소문을 타기도 했죠. 당신이 혐오자들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유대인에 관해서라면요? 오늘날 유대인 메시지가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 제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받는 메시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지만 먼저 자신의 약점과 싸우지 않으면 진정으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 정치적 싸움,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실제로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강화시키고 우리 정체성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만큼 가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면, 캠퍼스를 걷다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던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설 수 없다면, 저는 말이나 행동,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의 법적, 정치적 싸움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인함과 자신감을 가르칠 수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문제가 생기고 맥락 없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 부족의 아름다움도 모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싸우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아스포라를 다시 교육하나요? 학교에 가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유대인 문화는 감사와 용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토라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의 이야기는 신앙을 위한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모셰가 파라오와 맞서거나 나으숀이 홍해에 들어가는 것 모두 민족을 구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 나으숀이 먼저 들어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는 신앙과 하나님, 우리 민족 이름으로 용기 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부족한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정체성이 없다면 용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무언가가 없다면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맞서겠습니까? 그럼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샘, 정말 문화적 변화를 원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하지만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직들이 있고 또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저도 그 질문 좋아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큰 일이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존재해왔던 사회의 구조들과 조직들도 마찬가지죠.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에서는 이란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슬람 독재 정권을 따르게 된 것이 폭정이며 국민이 이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함을 보고 있고 실제로 정부로부터 배신도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황에 대해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배신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능함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배신이 온다면 유일한 해답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우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관점을 바꾸고 인생이 소중하다는 본질적인 이해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 그리고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즉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존과 안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뇌와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방해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안전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시대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이죠. 절대요. 우린 평화라는 환상에 살고 있어요. 오랜 안정기가 있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온 영국은 어떤가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그들은 대부분이 외면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고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도 알아요. 이건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무능을 넘어섰죠.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영국 국민들은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유대인을 예로 들면 에스턴 빌라와 마카비 텔아비브 경기입니다. 경찰은 실제로 거리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유대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폭력적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팬들을 폭력적이라고 부르는 쪽을 택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겁쟁이일 뿐이에요. 사미 야후드. 네. 정부들은 비겁하고 약하기 때문에 혹은 매수되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념적으로 부패했거나 비겁하거나 또는 부패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평화의 존재 이유로 귀결됩니다. 힘을 통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변화,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말에 캠핑을 가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사치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가능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비와 추위로부터의 보호, 편안한 매트리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멍청하게 만들죠.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편하게 산다고 덜 지적인 사회는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알겠어요. 지금은 큰 얘기,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뭘 해야 하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부모님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나요? 아이들과 꼭 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용기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죠. 어떤 일이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특권의식에 젖은 아이를 키웠는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마카비를 키웠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도 특권의식에 젖었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아침에 알람을 미루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모대하니 오늘 아침 내 영혼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시온주의 본질 아닌가요? 지난 세기 초 개척자 시온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정부나 어떤 나라에 이끌리거나 희생당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자결권을 되찾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에 다시 쥐자는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유대인 역사상 3번째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시온주의를 이끌었던 개념들을 이제는 디아스포라의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건 책임을 지고 유대인으로서 존재함과 조상 고향에 돌아올 기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과 감사의 개념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유대인은 또한 만민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양방향이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이 본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면요. 우리가 특권의식에 빠져 있고 자신을 잘 모르며 인정과 동화를 간절히 바란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질투하고 분열되어 단합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연방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는 몇 개나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나머지 3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정체성의 자부심을 가지며 도덕을 위해 용감하고 강하게 경계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까요? 저는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말은 참여, 자부심, 정체성, 그리고 싸울 힘에 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는 것은 현대적 반유대주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맞서 싸우라는 거죠. 그 말씀이신가요? 네,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유대주의는 증상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과 우리의 역사를 잘 몰라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분노, 질투, 정체성, 미래와 과거에 낙담하고 의기소침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즉 유대인 증오는 근본 문제가 아니라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만을 쫓는다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약함입니다. 그리고 시기, 원망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약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쇠퇴할수록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사회가 내려갈수록 카나리아가 점점 더 숨쉬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문제보다는 탄광을 통해 쇠퇴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운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비유를 계속 쓰면 우리가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유의 탄광이 문화의 약점이라고 믿어요. 편안함과 자기만족, 기본적 자유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와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도 흐름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더 강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별 조직을 비난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더 용감하고 강인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자기 방어를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생존과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께서는 우리 대부분에게 4개의 팔다리를 주셨고 그 4개의 팔다리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일 중 하나는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방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런 교훈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옮겨지고 수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법을 배우면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여기선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꼭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디아스포라에서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락세를 앞서가고 하락이 바닥을 치기 전에 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곡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옛말에 강한 남자가 좋은 시절을 만들고 좋은 시절은 약한 남자를, 약한 남자는 힘든 시절을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 출연자가 많아서 여성들은 어떡하죠?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정말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고 각각의 문제도 크고 함께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남성 문제를 해결하면 여성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들에게서 보는 많은 문제들은 약한 남성들 때문에 생긴 것이고 남성들에게 불평만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피해자인 척 하면서 뒤로 물러나 엑스박스만 하고 있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도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퍼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건 결국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 2026년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당성 알잖아요. 세상에 아직도 교훈을 못 얻는 게 슬플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뿐이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당신 말에 동의해요. 그게 슬픈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동물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집단적인 동물이니까요. 그걸 오로 치부한다면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두 매트릭스에 있을 때까지요? 우리는 결국 집단적 동물입니다. 타자와는 그런 맥락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본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잘 이해하며 우리가 만든 사회에서 번영하기 위해 그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3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반가웠어요.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의 모든 활동에 행운을 빕니다. 3위 야후드 모두 평화를 기원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플레어.